3년차 이지연입니다. 치주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생형 치주치료에서 부가적인 PRF의 적용을 시행할 진행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PRP는 1세대 농축 혈소판 제제로서 이것이 훌륭한 성장 인자 전달 시스템이라는 근거를 기반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PRP를 얻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맥혈을 항응구 인자가 포함된 시린지에 넣고 부드럽게 회전시켜 세 층으로 분리한 이후에 상층의 두 개 층을 분리하여 항응구제가 없는 다른 튜브로 옮깁니다. 이를 더 강하고 길게 회전시켜 다시 세 개의 층으로 분리합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상층이 농축된 혈소판 제제인 CPRP입니다. 그러나 교차 감염, 인위적인 화학적인 조작을 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또는 이용에 대해 법률적인 제약이 유럽에서 있어 왔습니다. 2001년과 2004년 프랑스에서 포크런 등이 제2세대 혈액 농축 물질인 PRF를 처음 소개하였으며 이는 위에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자가 전염만을 이용한 술식으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PRF는 응고 성분인 피브린의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서 PRP와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PRF를 얻는 방법의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 분리시키느냐입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게 되면 피브린이 튜브 내에서 분산되어 중합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원심 분리기를 바로 비치하여 혈액을 채취한 후에 바로 원심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맥혈을 항응고제가 없는 유리관을 담아서 3000rpm에서 10분 동안 분리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브리노겐이 상부에 농축되다가 가운데 층에 피브린 클럿이 형성되게 되어 이를 채취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PRF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그로스펙터를 함유하고 있어 창상 치유와 세포 활성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스펙터들은 모든 세갑성을 조절하고 창상 치유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PRF는 치유의 속도와 정도를 가속화하여 활성 그로스펙터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이 됩니다. 임상에서는 크게 연조직 재생과 골 재생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먼저 연조직 힐링입니다. 피부 이식을 위한 공여부에서 PRF를 적용한 창상의 치유가 더 빠르고 스카티슈가 덜한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2차 치유 양상보다는 PRF로 처치된 창상에서 초기 창상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소판의 비율이 아주 높고 재상 피화와 혈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유리치은 이식 시 공여부인 구개치의 창상에서 PRF의 재상 피화와 조직 재생을 보인 연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RF가 고래 재생에 있어서 이식제의 고라를 강화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골에서 PRP와 함께 향응동이 이식했을 때 새로운 트라베큘라 본의 형성률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치주 재생 치료에서도 2011년 두 연구에서 수직골 결손부와 2도 2개부 병소의 치료에서 PRF를 적용하여 치주낭 깊이, 임상 부착 소실 등 임상 지수와 본 필에 있어서 더 개선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치주 재생 치료에서 연조직과 경조직의 치유를 향상시키고자 PRF를 추가 적용한 진례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7세 여왕으로 치과의원에서 치주 치료를 권유받아 내원하였습니다. 초진시 경도에서 중등도의 치석 침착이 관찰되며 구치부 치간부에 치름 부종이 존재합니다. 파노라마 사진과 치주낭 측정을 통해 양측 구치부에 수평 및 수직적 골결손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외과적 치주 치료를 통해 치음 부종 및 염증을 감소시키고 상압 좌측과 하압 우측의 경우에는 비교적 완만한 골 소실을 보여 비외과적 처치와 TBI를 시행하여 셀프 메인테인 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세웠고 상압 우측과 하압 좌측의 경우 일부 치근면을 향한 수직적인 골 결손부가 관찰되어 역시 비외과적 처치 후 치유 반응을 살펴 GTR이나 본그라프트와 같은 재생형 치수 처치를 시행키로 계획하였습니다. 비외과적 처치 후 치음 부종과 염증은 감소하여 안정적이었으나 1개월 정도 지난 후 상압 구치부에 다시 부종과 능량이 발생하여 다시 한번 루트 플래닝 후에 다음 사진과 같은 안정된 치유 양상을 확립하였습니다. 하악 좌측의 경우 3년 전 치료받은 골드 크라운이 장착되어 있는데 환자 진술로는 파이널 세팅을 한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임시 접착을 위한 그 버튼이 제거되지 않아 있었고 환자분은 전혀 불편을 못 느끼시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수직적 골 소실 부위와 심치주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하 우측부터 플랩 서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플랩 거상 시 제2대 부치 근심층 2대부 하방으로 매우 깊은 골 소실을 보였습니다. 유가 조직 및 치근 부착물을 깨끗이 소파하고 이종골을 이식한 후 치간 부위로 바이오 메쉬 멤브레인을 위치시켰습니다. 염증이 심했던 부위이기 때문에 연조직 치유 후에 크레이터 양상으로 치유되어 판막으로 1차 봉합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구개 측에서 유경 결합 조직 판막을 얻어 로테이션하여 치간 부위를 덮어주어 봉합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발사하였습니다. 로테이션 시킨 결합 조직이 치유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악 좌측 대부치 원심의 경우에는 방사선에서 보였던 원심치 골 결손부의 유가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살펴보았을 때 그림과 같은 골 결손이 관찰되었습니다. 부철물의 마진과의 바이올로직 리디스를 고려하여 해당 부위에 바이오스 골 이식제와 랩어라운드 타입의 바이오 메쉬를 적용하고 환자의 정맥혈을 채취하여 PRF 클럿을 얻어 골 이식제와 혼합하기도 하고 멤브레인 상방으로 위치하여 봉합해 주었습니다. 열흘 후에 완전히 발사하였습니다. 연조직의 치유가 빠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시 체크하였습니다. 더 이상 부종의 재발이나 증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방사선 사진상에서 결손부에 본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루 12개월째 정기 내원시입니다. 양호한 구강위생 관리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 수술 부위 모두 연조직과 경조직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2세 남한으로 치은 부종과 염증, 구치부의 동요를 주소로 치과에서 다수의 발치와 잇몸치료를 권유받아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전일 스케일링을 시행하여 치은 면상에 심한 치석 침착은 없었으나 여전히 심한 치은 염증은 존재하며 EPT 테스트에서 47번은 음성을 26번의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구치부의 심한 치조골 소실이 관찰됩니다. 다음 별표와 같은 구치부의 다수의 발걸을 권유받으셨는데 자연치를 되도록 보존하고 싶어서 치조과에 내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좌측 구치부의 경우 매우 깊은 치주낭과 방사선 사진상의 치근단에 이르는 깊은 골 소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치료 계획으로 전반적으로 비외과적 처치로 염증 조직 제거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 향후 스스로 가능하도록 구강위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외과적 처치 후에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47번의 발걸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좌측의 경우 골 소실이 매우 심하지만 재생형 치주 수술을 통해서 유지 가능하도록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비외과적 처치 후 전반적으로 치유는 안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환자의 구강위생 능력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상악 좌측의 플랩을 시행하여 소구치 원심의 깊은 이벽성의 골 소실과 대구치 원심 협측 치근의 골 소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구치의 협측과 원심 이대 부위는 완전히 관통되어 있었고 근처까지 골 지지를 받지 않아 그리고 EPT 테스트에서 일정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여 부분적인 치수 괴사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치근 절제를 하기로 하고 깊은 골 소실 부위는 자가골과 이종골을 혼합함과 동시에 PRF를 얻어 함께 이식해 주었습니다. 이식제가 노출되지 않게 봉합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부분 발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치유를 거치는 동안 제1대 부치의 근관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이식한 골이 확인되었고 원심 절제한 치근 부위는 잘 이행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하악 좌측 수술입니다. 37번 원심 측의 접근과 조직 재생, 향후 유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38번은 발치하였고 유가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한 결과 원심 협체 치근을 둘러싸고 38번 발치와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골결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협측의 골을 이식하고 흡수성 막을 위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발치한 38번으로 인해 판막이 완전히 봉합되기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PRF를 제작하여 결손부 주위와 후방부에 위치시키고 봉합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발사하고 37번 치아에 약간의 동호도가 발생하여 이 시체의 안정을 위해 인접 치아와 함께 스플린트하였고 약 2달간 유지되었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이식한 볼이 잘 위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구강위생 교육과 유지관리를 통해 수술 후 17개월씩 체크하였습니다. PRF를 함께 적용한 재생형 치수 처치를 통해 임상적, 방사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악 37번 협칙에 약간의 치은 피축이 존재하지만 골 충전과 치중한 깊이에서 정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